자, 똥멍충이들. 자, 교과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보기에서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2차 방정식은 항상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형태로 만들었을 때, 자, 2차항의 개수. 여기 a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 선생님, b하고 c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알겠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2차항의 개수가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진 이 상태, 현재 최초에 나온 이 문제 상태를 보고, 아, 선생님 2차항 있어요, 막 이질하면 안 돼요.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2x제곱 우변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좌변을 이항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이퀄 0. 자, 이제 동료항 계산할 수 있겠죠.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는 0 됩니다. 자, 눈을 크게 뜨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2차항이 있네. 그럼 얘는 뭐다?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니은. 니은도 마찬가지로 좌변 전개합니다. 2x제곱 더하기 2x는 3 더하기 2x제곱이죠. 좌변 이항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은 0. 자, 이제 확인합니다. 뭐야? 이 날라가 붙네. 그럼 2차항이 없죠? 그래서 니은은 될 수가 없다. 자, 니은은 왜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니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3x 마이너스 3은 0. 2차항이 없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 보기는 안 할란다. 디귿은 안 할란다. 왜요, 선생님? 이게 는 0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는 0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는 0이 있어야 하지. 이거는 그냥 2차식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탈락. 반드시 여기 는 0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리얼 봅시다. 리얼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항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0. 동료항 처리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 되겠죠. 자, 그럼 2차항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답은 기억 리얼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꼭 나옵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도 아주 중요합니다. 얘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별표. 띠릉띠릉.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 a 값의 조건을 물어봅니다. 그럼 반드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a-1 x의 제곱 더하기 는 0에서, 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 2차항의 개수 a-1이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a는 1이 되면 안 된다.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지금 뭐합니까? 이 다 정리해야 된다니까. 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되겠죠. 자, 이항합니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 되겠죠. 그럼 여기 2차항이 있습니다. 그럼 a 마이너스 4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겠죠. 자, 얘도 인수분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럼 2차항이 이 개수가 a-4죠. 그럼 얘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a-4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a는 4가 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안 올라가노? 3번. 자, 2차 방정식을 다음 같은 꼴로 나타냈을 때 상수 PQ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을 정리해 가지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지금 물어보는 게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물어보죠. 일단 전개를 해 볼게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x 더하기 2. 좌변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우변 좌변을 이항하면 더하기 5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럼 동류항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1장 1장이니까는 더하기 3x 상수항은 마이너스 5는 0 되겠죠. 그럼 p는 얼마? 3. q는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x의 값이 0, 1, 2, 3, 4일 때 2차 방식의 해를 모두 구하시오. 자, 이 x의 값을 다 대입해서 성립하면 해가 되는 겁니다. 자, 0을 대입하면 0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0 더하기 3은 0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은 0이 되겠죠. 3이랑 0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0은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려고 보니 5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를 바로 2차 방정식을 해를 바로 구하겠습니다. 왜? 인수분해 되니까 3, 1 마이너스 되겠죠.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4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 됩니다. x는 3 또는 x는 1이 되겠죠. 그러면 1과 3이 됩니다. 다른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는 2개밖에 안 놉니다. 알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했는데 푸시오 이 말은 x 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자, 1번부터 구해볼게요.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곱해서 6 되고 마이너스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거는 6, 1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1은 0 됩니다. 따라서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또는 안 적으면 안 돼요. 자, 2번 x 마이너스 5는 x가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x는 0 되겠죠. 동류항 있습니다. 1차항 동류항 계산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x로 끄집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6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6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퀄 0 그러면 3, 2, 1,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겠습니다. 3x 더하기 2,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x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자,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 지금 좌변은 인수분해 된 상태죠. 그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수분해 된 거 아니에요. 자, 인수분해가 된 거는 반드시 우변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전개를 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 마이너스 1을 이항합니다. 더하기 2 됐죠?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30은 0 되겠죠. 그러면 5, 6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6은 0 되겠죠. 따라서 x는 5 또는 x는 6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2차 방정식의 한 건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한 건을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건을 반드시 주어진 시계만 한다. 대입한다. 대입하면은 성립한다. 자, 건이 주어질 때는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성립합니다. 반드시 꼭 지켜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이 건이기 때문에 x에다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5배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0 되겠죠. 여기서 우리 k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 더하기 k는 0 될 거니까 따라서 k는 얼마? 3이 되겠죠. 그럼 k 값 3을 구했기 때문에 다른 한 건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저기까지. 그러면 또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2, 1, 3, 1 1 곱하면 2, 1 곱하면 3 더하면 5 되겠죠. 플러스 따라서 2x 더하기 3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은 0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은 주어졌고, 자, 새롭게 구하려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은 0 두 건 중 음수인 건을 a랍니다. 그럼 하나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자, 이때 그 음수의 건을 찾아서 여기다 대입해서 2차 방식을 푸시오. 푸시오는 뭐죠? x 값을 구해라 이 말이죠. 일단은 여기서 건을 구해서 음수인 건을 찾겠습니다. 첫 번째 음수인 건을 찾는 게 목적이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 되겠죠. 6, 3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3은 0 되겠죠. 따라서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3입니다. 지금 x6에다가 이제 a가 6이네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음수의 건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x 지금 뭐합니까 지금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습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린다 지금. 또 봐라. x에다가 마이너스 3 아니 a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었다니까 지금. 아 진짜 a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었다니까. 아 진짜 선생님 마이너스인데요. 아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더하기 아이가. 아따 진짜 뭐야 이거. 2, 3은 6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이해갑니까? 그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왜 큰일 났냐면 인수분해 안 된다. 아따 이거 근해 공식 집어넣어야 됩니다. 설마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진짜로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되겠죠. 루트 20은 2루트 5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녕 마이너스 2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됐습니까? x가 이렇게 두 개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고요. 또는 하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에서 이렇게까지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학교에서 만약 문제를 낸다면 자, 똑같이 낼 거고, 자,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안 하고 2차 방정식의 두 건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직접 구해서 합을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알죠.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이 2차 방식의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개수의 b를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4 해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4. 직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 자, 다음 보기의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건을 가지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중건을 가지는 겁니다. 중건은 판별식이 0이 되면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의 제곱이가 안 해도 됩니다. 자, b제곱 36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36 마이너스 4, 8이 32 4, 1은 4, 72 36에서 72를 빼면 0이 안 되죠. 따라 기억은 안 됩니다. 자, 2번 마찬가지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1은 0 되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맞습니다. T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b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 더하기 4는 0. 이 말이 안 되죠. 이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보겠습니다. 리얼 보기는 지금 소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 10을 곱하겠습니다. 9x의 제곱 더하기 30x 더하기 25는 0 되겠죠. 자, 판별식을 써볼게요. b의 제곱이 크다요. 900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러면 뒤에 4 곱하기 9 곱하기 25가 900이 되면 되겠죠. 그죠? 4, 9, 36, 25 곱하기 36, 6, 5, 33,
6, 22, 150, 5, 3, 15, 1, 3, 2, 6, 7. 그러면 0, 0, 8, 9, 900 나오네요. 어머요, 이것도 되네. 따라서 리얼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판별식만 하나만 써도 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반의 제곱이 좀 헷갈린 사람은 판별식으로 무조건 갑니다. 중거는 판별식, 중거는 판별식. 기억 꼭 하세요. 뭐라고? 중거는 판별식. 따라해봐라. 시작. 중거는 판별식. 중거는 판별식. 아이, 따라해라니까. 또 안 따라하네. 따라해라. 빨리. 지금 해라. 괜찮다. 독수시라도 괜찮다. 빨리 해라. 해라. 중거는 판별식. 시작. 해라니까. 웃지 말고. 중거는 판별식. 알았나? 집에 가면서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2차 방식에 중건을 갖도록 또 나왔다. 야, 큰일 났다. 중건을 갖도록 하는 양수 m일까? 중건은 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다. 자, b가 큽니다. 지금 b가 큽니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났다. 이게 b다. 놀라지 마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겠죠. 얘가 0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곱하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4m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를 b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b제곱이니까 4m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6m의 제곱 2짠짠 하면은 마이너스 16m 플러스 4. 뒤에 계산하면 4, 9, 36이죠. 마이너스 36은 0 됩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m의 값을 찾으면 됩니다. 16m의 제곱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32는 0 되겠죠. 자, 이제 양변에 16을 나눌게요. 16을 나누면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이꼴 0 되겠죠. 그럼 2, 1 마이너스 플러스 됩니다. 따라서 m은 2 또는 m은 마이너스 1이죠. 양수를 찾아냈네요. 그죠? 양수를 찾아냈기 때문에 m은 2가 됩니다. 됐죠? 10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각 C가 90도입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각각 세 변의 길이가 나와있고 때 A값을 구해라.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합니다. 그죠? 빗변의 제곱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뭐 A, B, C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길이가 B고 얘가 C고 얘가 A가 되겠죠. 가장 긴 변은 B입니다. B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있죠?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장 긴 변은 AB 길이죠. 4루트 5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정리하면은 여기 16 곱하기 5니까 80 되겠습니다. A의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A의 제곱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8A A가 아니고 2A 제곱이죠. A 제곱이 뒤에 있기 때문에 동류항. 그럼 2A의 제곱 더하기 8A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이렇게 82항 한 겁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2를 나눌게요. A의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 4, 8이 32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8 A 마이너스 4는 0 될 거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8 또는 A는 4입니다. 근데 두 개 다 나왔는데 두 개 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A가 마이너스 8이면 A가 마이너스 8이죠. 근데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A는 얼마? 4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우리야.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이게 다 찌아볼까? 11번 자 봅시다. 2차 방식을 다음에 꼴로 나타낼 때 mn의 값을 구하시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얘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반대로 거꾸로 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m제곱 n이 좌변을 이항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x의 개수가 8이죠. 8이 2m이랑 똑같으면 돼요. 따라서 m 얼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뒤에는 상수항이랑 똑같으면 됩니다. 근데 m이 4이기 때문에 16-n이 1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럼 16-1은 n 하면 되겠네요. n은 얼마? 17 되겠네요. 따라서 m은 4 또는 n은 17 되겠네요. 17이 아니네 이거 15네요. 미안합니다. 15 이해갑니까? 그럼 원래 방법대로 해볼게요. 원래 방법대로 이 방법 말고 원래 방법대로 어떻게 할 거냐? 원래 방법대로 해보고 처음 했던 방법이 쉬우면 처음 했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자,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2는 완전 제곱씩 만드는 겁니다. x제곱 8x 반의 제곱 반하면 4 제곱하면 16 또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6 더하기 1은 0 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는 x 더하기 4의 완전 제곱. 자, 마이너스 16 더하기 11, 마이너스 1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5죠. 우변 이항하니까 15가 되겠네요. 따라서 m은 4, n은 15 되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아야 같이 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 2차 방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100% 시험 나온다. 알겠나? 변밀력을 따지는 문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 2차 방정식의 해중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1차 부등식이잖아. 그지? 1차 부등식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지? 그럼 거기 안에 이 2차 방정식 해가 있대. 해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대. 그거는 여기 안에 이거 포함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야. 알겠나? 멍청이들아. 자, 일단은 2차 방식을 풀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풀면 되죠. 자, 얘를 갖다가 전개해가지고 쓰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마이너스 5 이항 잘하죠. 뭐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로 풀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x의 제곱은 4. 우리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죠. 물론 x제곱을 4를 이항해가지고 마이너스 4는 0 해가지고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해가지고 난리굿을 지기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개하면 안 돼. 알았지? 손목 꺾어버린다. x 더하기 3의 제곱은 5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옵니다. 그럼 어떤 수는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일단 1차 방식을 풀게요. x 마이너스 3x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 2가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 음수를 나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 속하는 것은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5가 되겠죠. 학교에서 문제 낸다 하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반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깜짝이야. 부동 방향을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5가 크다. 3x 더하기 7. 요 계산하면은 x 마이너스 3x 7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x는 2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겠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답은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동 방향을 잘 보면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야 이거 전쟁터가 됐네. 지어야 되겠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 2차 방정식에서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자,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적으면 2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8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숫자가 3이죠. 그럼 마이너스 m이 3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n값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안에 집어넣으면 지금 n이랑 뭐랑 같다면 루트 안에 n이죠. 루트 안에 m 제곱 더하기 8입니다. 근데 m은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 더하기 8이 되겠죠. n은 17이 되겠네요. 따라서 n은 17, m은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7이니까는 14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도 이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알겠죠? 아유, 하품이 나오네. 어떤 수 x에 x라는 수도 좋습니다. 어떤 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로 x를 잡은 겁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여 제곱을 해야 할 것을 어떤 수에 5를 더해서 2배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같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다시 합니다. 동몽충이 또 못 봤다. 자, 어떤 수 x에 5를 더해서 제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에 5를 더해서 2배를 하니까는 같더라 이 말이죠. 그때 x값을 모두 구하시오. 모두 이거는 합을 구해란 말입니다. x값의 합.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자, 정리해 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는 2x 더하기 10. 자, 자변 이항할게요. x 제곱 더하기 10x 마이너스 2x 더하기 15 이꼴 0 되겠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5는 0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을 모두 구해라. 인수분해 합시다. 3, 5. 이 합을 구하라 한 게 아니네요. 그죠? 3, 5 플러스 따라서 x 더하기 3 x 더하기 5는 0 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마이너스 5 모두 구해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약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또 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x 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아니면 합을 구하시오. 자, 곱을 구하라 하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구해도 되지만 근과 계수 관계 알고 있죠, 그죠? 근과 계수 관계를 하면은 더 편합니다. 여기서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얼마다? a분의 c니까 15입니다. 그래서 곱을 구해라 하면은 15, 합을 구해라 하면은 마이너스 8.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2차 방식에서 합을 구해라 하는 거는 각각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아유, 야비 온다. 자, 야구 경기에서 어느 타자가 친 야구공의 T초의 높이. T초의 높이 요거구나. 그럼 T가 1일 때는 여기다 1 집으면 되겠죠. 자, 근데 높이가 21m인 지점을 지날 때 야구공이 친지 몇 초인지 처음으로입니다. 처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야구 선수가 이렇게 있겠죠. 야구 방망이를 들고 그럼 공이 투수가 던져가지고 슉 던져가지고 빵 쳤는데 높이가 처음으로 21m 되는 점. 물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21m죠. 그 문제에서는 처음으로니까 이 지점입니다. 그죠? 그럼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요거죠. 얘가 높이입니다.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25t 더하기 1은 얘가 높이니까 얘가 높이가 얼마? 21이 되는 그때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5t의 제곱 마이너스 25t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1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5t의 제곱 마이너스 25t 마이너스 20은 0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눌게요. 그럼 t의 제곱 더하기 5t 더하기 4는 0 되겠죠. 그럼 4, 1 플러스 플러스 되겠네. 이렇게 여기 계산을 잘못했네요. 여기 다시 할게요. 여기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를 바꿨네. 좀 이상하더라. 그래 세야 하더라.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5t인데 여기 더하기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25t 마이너스 20은 0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4 이퀄 0 되겠죠. 4,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됩니다. 따라서 t는 얼마? 4 또는 t는 얼마? 1. 1초일 때 25m, 4초일 때 25m입니다. 그죠? 근데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얼마? 1초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25초다 하면 4초가 될 거고. 그러면 25초 이상이 되는 그 시간 간격이 몇 초냐 물어보면은 1, 2, 3, 4. 4초 동안 되겠죠. 21초 이상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자, 오른쪽 그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 세로의 길이가 24, 이 n축 사각형 모양의 정원의 폭이 일정한 십자 모양의 길을 만들려고 한다. 길을 제외한 정원의 넓이가 520제곱미터가 되도록 하려면 폭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 폭을 모르죠. x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x.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길을 한쪽으로 미세요. 이렇게 그럼 길이 이렇게 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미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색칠한 부분이 뭐다? 길이 됩니다. 이 길이가 얼마? x. 이 길이가 얼마? x 되겠죠. 전체 길이는 30입니다. 근데 가로의 길이는 30-x 되겠고, 세로도 마찬가지로 전체는 24인데 이 길이가 빠지니까 24-x는 넓이가 얼마? 520이 되겠다 말이죠. 됐죠? 그러면 또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하면 30 곱하기 24 30 곱하기 24 30 곱하기 24 3, 4, 12 720 되겠죠. 720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54x 더하기 x제곱은 520이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4x 520을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520이죠. 플러스 200은 0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됩니다. 50하고 4 되겠네요. 마이너스 x는 50 그리고 x는 얼마? 4. 그럼 x는 50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땅덩어리가 지금 30인데 길이 50 하면 난리 나죠. 이게 난리 납니다. 현장 소장 와가지고 뭐라 합니다. 자, x는 얼마?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2차 방정식 활용인데 마지막에 해가 나오면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좀 숫자 2개 보고 혼자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땅이 지금 30m인데요. 길이 지금 50m 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해결. 자, 뭘 해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잠시만 이렇게 염장을 만들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9cm인 원모양의 피자 반죽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약간 늘렸더니 넓이가 처음 원의 넓이보다 63파이 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어졌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처음에 피자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근데 반지름 지금 9입니다. 따라서 파이 r의 제곱이니까는 81파입니다. 그죠? 근데 반지름을 늘렸습니다. 원래는 군데 x만큼 늘렸어요. 그럼 반지름 얼마죠? 9 더하기 x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고 보니까 처음보다 63파이가 늘었네. 그럼 81파이에서 63파이가 늘었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반지름을 x만큼 늘었을 때, 그럼 반지름 제곱 파이가 되겠죠. 파이 r 제곱이니까. 그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식을 적으면 9 더하기 x의 제곱 파이는 81파이 더하기 63파이가 되겠습니다. 우변 정리하면은 144파이가 되겠네요. 9 더하기 x의 완전 제곱 파이. 그럼 파이는 약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전개할게요. 81 더하기 18x 더하기 x의 제곱은 144가 됩니다. 144를 우변으로,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x 제곱 더하기 18x 더하기 81 마이너스 144는 0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144, 81. 됐다. 63이 되겠네요. x의 제곱 더하기 18x 마이너스 63은 0 되겠습니다. 63은 21, 3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1, x는 3. 자,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되겠네요. 음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8번 보겠습니다. 8번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에서 쉽게 말해 잘 못하기 때문에 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Q는 점 A를 출발하여 어디 출발한답니다. 출발하겠죠. 이렇게 출발해서 자,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의 그래프를 따라 움직인다면 되겠죠.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점 Q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PR이랍니다. 자, 여기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P, y축에서 수순의 발을 내린 거를 R이랍니다. 그럼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요거 넓이가 얼마? 24라고 합니다. 그때 P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나와있네. 구해볼게요. 근데 Q의 좌표는 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X 좌표를 T라 할게요. 그럼 Q의 좌표는 T, 왜 T인데요? 아니, 내가 잡았다니까, T를. 그때 Y 값은 X가 T일 때, 그죠? T입니다. X가 T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2T 더하기 16 되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6에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을 한번 잡아볼게요. 1일 때 함수값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6이니까 14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1,14를 지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x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x좌표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이 값이 전체가 y값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좌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좌표는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길입니다. 뭐라고요? 좌표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뭐라고? 길이라고. 따라해보세요. 좌표는 길이다. 다시 따라해라. 또 안 한다. 좌표는 길이다. 뭐라고? 좌표는 길이다. 알겠습니까? 좌표는 뭐라고? 길이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넓이가 t입니다. 아하, t 곱하기 세로의 넓이, 지금 방금 내가 넓이라 했나? 세로란다. 가로의 길이는 t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는 얘입니다. 마이너스 2t 더하기 16 되겠죠. 그죠? 아니, 나 진짜 답답하네, 진짜. 이 점의 좌표가 2,4라고 하면은 x가 얼마 2가 될 거고 y가 얼마 4가 될까 얘가. 그러니까 요 점의 y 좌표가 바로 높이지. 그지? 얘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16입니다.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겁니다. 얘가 얼마다? 넓이가 24가 나온단 말이죠. 마이너스 2t의 제곱 더하기 16t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4는 0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1을 나누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는 0 되겠죠. 6, 2 마이너스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 t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p의 좌표를 구하라 했죠. p의 좌표. 그럼 두 개를 다 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 콤마 뭐 나올 거고 6 콤마 뭐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을게요.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6이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죠? 잠깐만. Q의 좌표가 아니고 P의 좌표죠. 큰일 날 뻔했네. P의 좌표는 0입니다. 그죠? 얘가 2,0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P의 좌표가 T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X 좌표가 2,0, 6,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넘어가고요. 마지막 19번 보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공간을 오른쪽 그림 같이 나누어 사용하려고 한다. 사무실, 회의실, 사무실, 회의실, 뭐라 깨졌노? 아유, 지겠다, 아유, 아유, 지겠다. 똥멍청이들 때문에 내가 죽겠네. 자, 뭐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0이랍니다. 그럼 12 체크.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얘도 얼마? 12. 됐죠? 공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쓴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무실, 외실, 다목실은 각각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구나. 정사각형 다 길이가 똑같다 이 말이죠. 얘도 정사각형 이렇게. 저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길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과 현관의 넓이 합하면 화장실하고 현관의 넓이 요 넓이를 합하면 넓이가 얼마? 18이랍니다. 그럼 이것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알겠죠? 이때 직사각형 모양의 휴게 공간의 넓이 구해서 이쪽 부분의 넓이 구한 거네. 일단은 얘를 x로 하겠습니다. 다목질이 아니고 다목적 실을 x로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x가 되겠죠. 지금 왜요? 여기에서 이 길을 빼니까 요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현관하고 화장실의 넓이가 18이죠.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 전체 얘기는 얼마다?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도 x니까. 왜? 여기가 x니까. 그럼 요 빨간색 요 길이는 12에서 x 두 개를 빼면 되겠죠. 12에서 2x를 빼면 됩니다. 요 높이는 어차피 이 높이 x랑 똑같겠죠. 얘가 18이 된단 말이죠. 그럼 전개하면 12x-4x의 제곱은 18이고요. 4x 제곱은 더하기 12x-18은 0 되겠죠. 양변에 4를 나누면 인수분해가 안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2를 나누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이꼴 0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2, 1 이렇게 될 거고 아이고 그래. 삼 3이 6, 3, 3, 9. 안 되네. 9, 1. 안 되네. 뭐 계산이 잘못됐네. 이 4가 아니고 2죠. 아니다. 4 맞다. 그죠? 정신이 없다 지금. 아이고. 정신이 없다 지금.
음, 어, 뭐가 됐노? 아, 4가 아니구나. 4가 아니다, 4가 아니다, 4가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지금. 다 지우고. 자, 다시 정리하면은, 왜 얘가, 저리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은 0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눴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죠. 따라서 x는 얼마? 3이 되겠네요. 그죠? x는 3인데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휴식 공간의 넓이입니다. 요거. 그죠? 그럼 이 길이가 얼마? x죠. 이 길이는 얼마? 12에서 x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x가 3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x 곱하기 12 마이너스 x인데 x가 3이니까 3 곱하기 12에서 3을 빼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얼마? 39, 27입니다. 자,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27 넓이니까 제곱미터 되겠죠. 아유 허리야. 자, 꼭 복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풀이 과정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꼭 다시 질문하세요. 알겠죠? 동뭉충이들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 함수 단원 마무리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보기에서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방법은 똑같습니다. 항상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 항상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만들어 놓고 최고차항 2차가 존재하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절대 눈으로 암산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y는 전개할게요. x-2x의 제곱 됐죠? 그럼 이제 2차항이 존재하죠. 따라서 기억은 2차 함수가 맞습니다. 자, 얘는 뭐 정리할 것도 없죠. x에 대한 1차 함수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디귿. 자,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7이죠. 자, 눈에 보이더라도 절대 암산하지 않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7 되겠죠. 그럼 2차항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2x y라노 더하기 8. 그러면 x에 대한 1차 함수죠. 그죠? 따라서 디귿도 아니다. 리얼 볼게요. 리얼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y는 x-3 5x-2 전개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7x 플러스 6이 되겠죠. 2차항이 존재하죠. 따라서 2차 함수입니다. 정답은 기억 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암산하지 말고 항상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만들어 놓고 자, 동료항 계산 끝까지 해놓고 마지막에 2차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번. 자, 다음 보기 2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의 폭이 가장 좁은 것부터 나열하시오. 자, 얘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프 폭은 어떻게 결정한다? 자, y는 ax의 제곱에서 여기 있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진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4x 제곱하고요. y는 2x 제곱을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자, y는 4x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4x 제곱. 그럼 2x 제곱은 이렇게 됩니다. y는 2x 제곱. 이해가죠? 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좁아집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도 있고요. y는 마이너스 3x 제곱도 있습니다. 자, 얘는 최고차항이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자,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절대값 씌워볼게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얼마죠? 3.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얼마?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이 큽니까? 3이 큽니까? 3이 크죠? 그러면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진다 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놈이 y는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애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1번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니까 4. 그 다음에 2분의 1은 양수니까 절대값 해도 그대로 2분의 1. 얘는 1이죠. 절대값 1은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절대값은 그냥 3분의 1이죠. 폭이 가장 좁은 것부터 나열합니다. 제일 큰 게 제일 좁습니다. 그래서 4,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되겠죠. 얘는 기억이 될 거고요. 1은 티귿이 될 거고, 2분의 1은 니은, 그 다음 리을이 제일 작네요. 됐습니까? 자, 이쪽에 있을수록 제일 폭이 좁고요. 얘는 폭이 제일 큽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보기에서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나와있네. 일단은 자,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기 전에는 반드시 그래프를 먼저 그리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꼭지점의 좌표와 y 절편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해냅니다. 자, 꼭지점 좌표는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든 x값 0, 우변의 상수항 0,1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부호가 지금 2차항의 부호가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게 되겠죠. 0,1 되겠죠. 이렇게 얘가 1. 옛날에 그 연습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y는 3x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보물선이다. 맞네요. y축의 대칭이다. 이게 y축이죠. y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죠. 그죠? 니은도 맞다. 디귿 제3 사분면을 지난다. 1 사분면, 2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 3 사분면 안 지나죠. 틀렸다. 자,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대칭이다. 자,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원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폭이 더 넓어지겠죠. 이건 뭐 대칭이 아니죠. 그죠? x축이 있는데. 그럼 이 말을 만약에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앞에 걸 좀 바꾸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자, 학교에서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 폭이 좀 안 맞네. 요놈하고 x축의 대칭이죠. 그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서 자, 해볼게요. y는 3x의 제곱 더하기 1에서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알겠죠?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3x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y에 대해 정리하면 y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다. 미음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그죠? 이게 x축이면 이 그래프는 항상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맞죠. 답은 기역, 니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별표를 한번 쳐놓을게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자, y는 ax제곱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에서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일단 우리 이거 하기 전에 y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a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는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b는 y절편입니다. y절편 한글로 어떻게 기억하랬죠? 기억 안 나죠?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에 y좌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합니까?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y 값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 A하고 B의 부호를 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창의 개수가 A인데 지금 얘가 위로 블록이죠. 따라서 A는 음수다. 그리고 B는 꼭지점에 Y좌표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꼭지점은 X축 아래쪽에 있죠.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0,B가 됩니다. 근데 이 점은 X축 아래 있기 때문에 Y좌표가 음수가 됩니다. B는 0보다 작다. 자, 이때 그러면 자, A도 음수고 B도 음수입니다. 그러면 AX 더하기 B인데 여기서 A도 음수고 B도 음수를 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죠.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오른쪽 끝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른쪽 끝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찾아볼게요. 얘는 탈락, 얘는 탈락이죠. 그 다음에 B는 Y절편입니다.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인데 그 Y축과 만나는 점이 음수랍니다. 얘는 양수죠.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음수죠. 그래서 X축 아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리얼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뭐 학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안 넣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y는 bx 더하기 a 이렇게 됐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여기 감아보니까 a하고 b하고 부호가 지금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바꿔볼게요. 주어진 식의 그래프를 만약에 요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라고 해볼게요. 그럼 a는 여전히 음수죠. 왜냐하면 위로 블록이니까. 근데 b는 꼭지점에 y좌표니까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b는 양수입니다. 그때 만약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하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프는 오른쪽 끝이 아래로 가야 될 거고, 대신에 b가 지금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답은 리얼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2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가 제3, 4호면을 지나지 않는 것은,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3, 4호면. 자,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0,-1입니다.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든 x값, 우변의 상수항 0,-1 0,-1은 여기 있죠. 얘가 -1인데 이 점의 좌표는 0,-1입니다. 그죠? 이 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겠네. 이렇게 됐죠. 3, 4, 5면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지나죠. 그래서 얘는 탈락. 그 다음에 니은 해보겠습니다. 니은은 꼭지점 좌표가 얼마죠? 꼭지점의 좌표가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든 x값 -2, 우변의 상수항은 없죠. 0이 됩니다. 그래서 -2,0이고요. -2,0은 여기 좀 있겠죠. 그래서 -2, 그죠? 이 점이 -2고 이 점의 좌표는 -2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어야겠죠. -2,0. 그 다음에 양수니까 최고창의 부호 양수입니다. 그죠? 그럼 아래로 블록 되겠죠. 이렇게 됐죠. 여기는 1, 여기 나중에 지나겠죠. 결국은 1 사오면 2 사오면 지나죠. 3 사오면 안 지납니다. 그죠? 지나지 않는 것은, 여기는 축에 만나는 것은 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4우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만나지만 실질적으로는 3, 4우면 안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3, 4우면을 지나지 않는 것은 일단은 니은 하나 찾았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얘는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1,2가 되겠죠. -1,2는 여기쯤 있겠죠. 그죠? -1,2.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자, 이 창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그죠? 그럼 위로 블록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 4오면 지나죠. 그래프가.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그 다음에 리얼 볼게요.
리얼은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2입니다. 마이너스 2,2 이 점을 지나겠죠. 마이너스 2,2니까. 그리고 양수입니다.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되겠죠. 이렇게. 위에는 3, 4, 1 지나지 않죠. 따라서 답은 니은, 리얼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니은, 리얼 됐죠? 또 만약에 학교에서 문제를 낸다면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고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찾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계속 올라가면은 이 y축을 지나갑니다.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여기 지나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그래프가 계속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y축으로 어차피 지나는 겁니다. 한 번은. 알겠습니까? 이거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5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우리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고, 혹은 x 값이 감소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항상 어디다? 그렇죠. 꼭지점의 x 좌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은 위로 블록이죠. 그럼 분명히 꼭지점의 x 좌표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럼 꼭지점의 x 좌표를 구해 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약분하고 3이 되겠죠. 그러면 x 이퀄 3입니다. 그럼 3을 기준으로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는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하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그럼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 범위죠. 근데 3을 기준 오른쪽 보니까 x는 증가할 때 y 값은 떨어집니다. 그죠? x는 증가할 때 y 값은 떨어지고. 그죠? x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커지죠. 근데 y 값은 계속 떨어지잖아. 그래서 지금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구간은 x가 3을 기준으로 x는 3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x는 3보다 크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다음 보기의 2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겹치는 극길이 짝지어지시오.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에서 겹치기 위해서는 2차 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2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3, 2차 항의 개수에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10x 더하기 2x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2차 항의 개수는 플러스 2, 자, 여기 2차 항의 개수는 4분의 1, 여기 2차 항의 개수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랑 얘랑 겹칠 수 있겠네. 왜? 2차 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 리얼입니다. 알겠죠? 아마 대칭이동해서 겹치는 거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평행이동해서 겹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2차 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부호가 다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대칭이동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부호가 같은 거, 부호가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대칭이동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평행이동만 나오면 무조건 2차 항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뭐라고? 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y는 마이너스 3 더하기 6x 마이너스 2x의 제곱과 평행이동해서 무슨 이동?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는 게 뭐냐? 겹칠 수 있는 그래프가 뭐냐? 1번 y는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 2번 y는 1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 3번 y는
3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돼 있다. 선생님,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차항의 개수가 같은 것만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3 되겠죠.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 더하기 3 되겠죠. 그리고 이차항의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2죠.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겹칠 수가 있다. 2번도 볼게요. 자, y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야 됩니다. 1 마이너스 2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이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1이죠. 1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세 번째, 쌤이 보면 안 되겠네요. 분명히. 그죠? 안 되겠지? 큰 코 다친다. 9 마이너스 2찬자 하면은 3x 더하기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y는 전개하면은 36 마이너스 12x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 되겠죠. 마찬가지로 x 제곱은 개수가 1이죠. 따라서 얘랑도 병행할 수가, 병행하니까 이거 평행이동했을 때 겹칠 수가 없다. 됐죠? 따라서 어쨌든 간에 우리 평행이동했을 때 겹칠 수 있는 거는 이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완벽하게. 뭐까지? 부호까지. 그리고 주어진 식을 그대로 보지 말고 항상 전개를 해서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비교를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자, 해볼게 한번.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했다.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는 그 정보를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이죠.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됩니다. 해볼게요. y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마이너스 p, x 대신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되겠죠. 따라서 요 놈을 정리하면 얘랑 완벽하게 같답니다.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q 이항하면은 플러스 q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px 마이너스 2p의 제곱 더하기 q가 됩니다.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같고 마이너스 12 4p. 4p는 얼마?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아이구야, p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2, 18, 마이너스 18 더하기 q가 되겠네. 이게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따라서 q는 얼마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10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이때 y축과 만나는 점, 이거 뭐라고 합니까? y절편, 그죠? 어떻게 구합니까?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y값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표준형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이차항의 개수가 3이죠. 그래서 우리는 3 그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벌써 끝났어요. 2차 식을, 우리 2차 함수를 벌써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죠. 일단 y절편 찾아볼게요. x 0 대입해서. 자, x 0 대입했기 때문에 0, y 값만 찾으면 됩니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3, 마이너스 2니까 1이 되겠네요. 0, 1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y 절편을 물어보면은 1만 써야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근데 지금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물어봤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랑 y좌표랑 다 적어야 됩니다. 만약에 y절편만 적으로 했으면 1만 적으면 됩니다. 근데 y절편 적으라 했는데 좌표 적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11번.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이 나왔네요. y절편이겠네 이거죠. 현재 점은 따라서 0,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꼭지점 좌표 나와 있고 지나는 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y는 최고선의 개수 모르니까 a 적어 놓고요. 자, x 더하기 2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만들고 대신에 2차의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a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점이 있죠. x 0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값이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x 0 대입할게요. 그러면 0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그냥 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3a는 4a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5a가 넘어가면은 2는 4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a 값 구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5. 이거 전개하면은 표준형으로 만들면은 자,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y는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전개할게요.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가 아니고 이렇게 전개하면은 2죠.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 b는 2, c는 마이너스 3입니다. 다 더하라고 했네요. 2분의 1 더하기 2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1 더하기니까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만약에 넓이를 구하려면 반드시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y절편, 필요하다면 x절편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그림을 좀 키워볼까요? 자,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죠? 또 마이너스 2a분의 여기 a가 와야 됩니다. 이차의 개수. 근데 a가 지금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3분의 1 분의 b니까 b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2.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날라가고 2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죠? 3분의 2입니다. 그 분의 2니까. 그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분의 1분의 2가 되겠죠. 이거분의 이거니까는 2분의 6 3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3이구나. 허허, 참. 됐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지금 이 변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사다리꼴의 높이라 생각하면 이 변의 길이를 우리는 3으로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 얘를 윗변, 얘를 아랫변이라 봤을 때, 윗변하고 아랫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윗변의 길이는 이 그래프에 y절편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꼭지점의 y좌표랑 관련이 있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3이죠. 얘는 3, 그럼 3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y는 3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y는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마이너스가 아니고 3, 마이너스 7이죠. 근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절대값 씌워서 7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문제인데, 이 길이는 y절편이죠. y절편 어떻게 합니까? x에다 0 대입합니다. x 0 대입하면 얘들 다 없어질 거고, 남아있는 거는 마이너스 4만 남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고요. 실제 이 길이는 우리는 양수이기 때문에 4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약간 눕혀서 한번 볼게요. 이 길이가 3이었고요. 위에가 4, 여기가 7이겠죠. 자,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윗변 4 더하기 아랫변 7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2분의 3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13번 갈게요. 13번.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x는 2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고, 지금 증가 감소를 기존 짓는 이 x값이 바로 뭐라고?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지금 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이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지금 대놓고 준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꼭지점 좌표를 여기서 구해볼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얼마?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b는 마이너스 2a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a. 얘가 얼마다? 2가 된단 말이죠. 자, 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직 여전히 마이너스 있죠. 2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얼마? 2가 되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식을 이제 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4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꼭지점 x좌표가 2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가 2일 때 그때 y값 구해볼게요.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더하기 8 마이너스 3 되겠죠. 얼마? 1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는 2, y좌표는 1이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를 x에다 대입하면 그때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옵니다. 알고 있죠? 자, 따라서 이 문제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2,1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14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전혀 복잡하지가 않고요.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선생님께서 서술형 문제로 낼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마지막 문제는 14번, 15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15번은 100%입니다. 15번은 100% 그 출제를 하시고요. 14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답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도 모르지 이거는. 그리고 두 그래프는 x축 위에서 만난다. 하하. 이것만 주고 지금 a하고 b를 구해랍니다.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꼭지점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죠.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꼭지점 좌표. 자, 표준형 만드는 방법 알고 있죠? 마이너스 2x. 자, b는 어차피 나갈 거니까 밖에 놔둘게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자,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겠죠. 부호까지 제곱하면 안됩니다. 자, a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여기 a랑 곱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뭐냐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죠.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되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 위에 있다 했죠. 위에 있단 말은 지난단 말입니다. 지나기 때문에 지나면 뭐한다? 대입을 합니다. 뭐를? 얘를. 왜 대입합니까? 이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함 성립합니다. 따라서 x는 1 대입하고요. y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대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디다 대입합니까? 여기 식에다 대입합니다. 자, y좌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x는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8이 되겠죠. 8. 자, 미지수가 두 개 나와 있는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식을 하나 더 찾아봐야 됩니다. 그 식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이 있죠. 두 그래프는 x축 위에서 만난다 말이죠. 두 그래프는 x축 위에서 만난다.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직선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얘가 x축입니다. 그러면 이 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x축 위에서 만난답니다. 그래프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면 얘가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죠? 아래로 볼록이면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x축 위에서 만난답니다. 직선이. 이해가죠? 그러면 이 직선의 x절편을 찾아볼게요. 왜? x절편을 찾아서 우리 주어진 2차 함수에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왜? 2차 함수도 이 점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에서 x절편은 어떻게 구합니까? x절편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y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그때 나오는 x 값입니다. 됐죠? 0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죠. 따라서 x는 얼마다? 5입니다. 아하, 이 점이 얼마다? 5,0이 되겠죠. 5,0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다시 5,0을 대입하기 때문에 5에서 1을 빼면 4의 제곱은 16a 마이너스 a 더하기 b 다시 15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15a 더하기 b는 0 되겠죠. 두 개 연립할게요. 두 개 빼면은 b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5a니까 마이너스 16a. 자, 8에서 0 빼니까 8.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자, b값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8이기 때문에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은 2분의 1 더하기 b는 얼마? 8이 되겠죠. 따라서 b는 8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얘는 2분의 28, 16에서 1 빼고 15가 되겠죠. 따라서 b는 얼마? b는 2분의 15가 됩니다. 더하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6이니까 15니까 2분의 14, 7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천천히 검토를 해서 꼭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100% 출제입니다. 100%. 1000%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는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아직까지 못 구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차 함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개수가 똑같으면 이 그래프의 커브의 정도가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차의 개수 같으면 얘를 평행을 시키면 완벽하게 겹칠 수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쪽 부분을. 그죠? 오른쪽 이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까만색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쉬워졌죠, 오히려. 자, 그러면 제일 먼저는 우리는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충실하게 좌표를 하나씩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0,-3입니다. 자, 요놈의 좌표의 꼭지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꼭지점 좌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공식에 대입하면은 꼭 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 했죠. b는 마이너스 8, a는 1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공식좌표가 4입니다. 이게. 여기는 4,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왜? 높이가 똑같을 거니까. 됐죠? 네, 이제 끝났어요. 진짜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좌표이기 때문에 실제 길이는 3입니다. 이 길이는 얼마예요? 4죠. 원점에서 여기까지가 4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는 4 곱하기 3 해서 얼마? 12가 되겠네요. 금방 할 수 있겠죠. 넓이 구하는 거. 자, 넓이 구할 땐 항상 뭐를 체크한다? 꼭지점의 좌표와 주변에 있는 y절편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도형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좌표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좌표는 우리한테 길이라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알겠죠. 자, 기말고사 100점 받고 100점을 만약에 못 받으면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가시오.